안녕하세요, 앵글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후크, 그 다음에 스페이스 워루크, 타공후크, 강용후크, 그 다음에 병용후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찬넬이라고 기둥을 박아가지고 선반을 끼울 때 쓰는 찬넬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찬넬의 종류도 사실 회사의 브랜드마다 규격과 모양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간 찬넬이라는 회사의 네오픽스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찬넬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찬넬에는 이런 기둥이 있습니다. 자, 기둥의 정확한 규격은 제가 한번 첨부해서 올려드리고, 기둥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구멍과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과 구멍의 구멍 센터부터 그 다음 구멍 센터까지가 이게 25피치라고 합니다. 2.5cm. 그 다음에 타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 규격이 35피치, 구멍 센터에서 그 다음 구멍 센터까지가 3.5cm라고 해가지고 35피치짜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찬넬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는 25피치, 그 다음에 35피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25피치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둥은 11, 이런 식으로 깊이가 11mm, 그 다음에 N14가 있습니다. 14 같은 경우는 N11은 앞에 N자는 네오픽스의 알파벳 대문자고요. 뒤에 11이라는 거는 기둥의 이 깊이, 기둥의 깊이. 이게 N11,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가 14, N14, N6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기둥의 구멍이 외공이지 않습니까? 구멍이 홀이 하나씩만 뚫려있지 않습니까? 이 양공 같은 경우는 N112, 그 다음에 N14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도 규격을 한번 남겨드려 볼게요. 외공과 양공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외공 같은 경우는 찬넬을 박았을 때 지금 보통 찬넬의 코가, 자, 찬넬의 코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돼 있습니다. 자, 외공의 날에 들어가게끔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기둥에 결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외공의 날에 기둥이 결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삽입이 된다. 여러 군데 쭉 연결하거나 아니면 일렬로 쭉 제품을 연결할 때는 양공을 쓰기도 합니다. 제품이 이게 이쪽에 제품을 하나 걸고 이쪽에 제품을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제품을 하나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맞춰서 걸면은 높이가 같아지겠죠. 같은 높이에서 여기로 선반이 하나 지나가고 여기로 선반이 하나 지나가게끔 해서 양공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를 마감 지을 때. 찬넬 기둥에 저희가 보통 색상을 얘기하면은 총 3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블랙, 크롬, 화이트 3가지. 그 다음은 유리용 받침입니다. 네오픽스에서도 유리용 받침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용 받침이라고 하면은 보통 날개가 없고 이런 식으로 마감만 돼 있고 끝에 코가 있는 제품이 있고 코가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NX12라고 그러거든요. 앞에 코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코가 나와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고무가 끼워져 있습니다. 고무가 끼워져 있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리를 깔기 때문에 유리가 밀리지 않게끔, 그리고 고정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사실 네오픽스 제품인데 시리얼 넘버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에 이렇게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보입니다.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내가 추가할 제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들이 꼭 적혀 있거든요. 앞에는 시리얼 넘버, 그리고 옆에 숫자는 규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NX13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뒤에 맨 뒤에 끝자리가 붙은 거는, 이 자리는 뒤에 코가 2개, 뒤에 코가 2개일 때 12라는 숫자가 붙고요. 그 다음에 코가 3개면은 NX13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규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자, 제가 이거 첨부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기둥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크롬, 그리고 블랙, 이런 식으로 화이트까지 그렇게 해서 NX13이 있고요. 그 다음에 NX22가 있습니다. 22 같은 경우는 전면에 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X23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22와 모양은 똑같은데 뒤에 코가 3개다. 그 다음에 24짜리 같은 경우도 제품은 거의 흡사하나 뒤에 코가 4개가 걸리다 보니까는 뒤에 부분이 좀 더 두꺼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X222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도가 이렇게 안쪽으로 132도 접어드는 각도입니다. NX232가 있고, 그 다음에 NX122. 자, 앞에 일자리 같은 경우는 코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앞에 E자가 붙는 거는 코가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 받침에서는. 그 다음은 이제 목선반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412. NX412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목재 받침이라고 합니다. 412. 뒤에 숫자 2 같은 경우는 코가 2개.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뒤에 코가 3개면은 413이라고 부릅니다. 목재 받침의 특성상 좌우가 존재한다는 거. 자, 보시면은 날개가 좌우가 존재합니다. 보시면은. 자, 그리고 414 같은 경우는 뒤에 코가 4개짜리.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412L 라이트 레프트 해가지고 R이 있고, 422에 C가 있습니다. C 같은 경우는 날개가 양면으로 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둥을 만약에 하나를 박아놓고 제품을 바로 연결할 때 412에 라이트 레프트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한쪽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422C에 날개가 양쪽으로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은 이쪽에도 선반을 넣을 수 있고 이쪽에도 선반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22C가 있고 423C도 있고 그 다음에 424C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443. 443은 412와 차이점이 보통 저희가 네오픽스 제품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날개가 따로 단차가 있습니다. 근데 443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접어버린 제품입니다. 단차가 없죠. 안쪽에서 보여드려도 이거는 바로 접어버린 제품이라서. 그 다음에 44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43 DLR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목재 받침을 쓸 때 홀을 뚫어가지고 그 홀 사이에다가 삽입하는 제품입니다. 453도 마찬가지고 목재 구멍에다가 홀을 뚫어가지고 목재를 고정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선반 같은 경우는 위에 뚫린 구멍에다가 구멍 보이시죠? 구멍에다가 목재를 얹어가지고 피스로 박아주거든요. 근데 443과 453 같은 경우는 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타공 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경사 조절 브라켓이고요. 812가 있고 그 다음에 822가 있고 그 다음에 832가 있고 832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832C, 그 다음에 853이 있습니다. 자, 812 같은 경우는 안에 N자로 있는 코가 있고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는 0도부터 70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822 같은 경우는 가운데 넘버가 2이다 보니까는 코가 없는 제품. 그 다음에 832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 목재 받침, 목재를 박을 때 쓰는 제품이고요. 832C 같은 경우는 날개가 양면으로 펴져 있는 거. 853 같은 경우는 양쪽에 홀이 뚫려 있는. 아까 목재 받침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홀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목재를 타공해서 선반을 올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사 브라켓 같은 경우는 제품을 약간 경사지게 해가지고 전시를 한다거나, 요즘은 사실 어떤 경우에서 많이 쓰냐면 저희는 이제 타일을 전시하거나 뭐 필름을 전시하거나 평판의 물건을 경사져가지고 전시하게끔 할 때 많이들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페이스아웃입니다. 페이스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가파이프로 된 페이스아웃이고요. 그 다음에 원형 파이프로 돼가지고 코가 튀어나와 있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리얼 넘버가 MP01, 그 다음에 MP02, MP03, 그 다음에 NX842. NX842 같은 경우는 각 파이프를 끼울 때 쓰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사까지 조절이 되게끔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 브라켓은 시리얼 넘버로는 NX513, 이게 사실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NX513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523 같은 경우는 제품을 통과시켜가지고 몸체 안에 파이프를 끼운 다음에 조이는 타입이고요. 523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거치시킨 다음에 볼트 타입으로 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텝 파이프 안에 나사선이 있거나 아니면은 볼트를 끼울 수 있는 먼저 작업이 선순환돼야 됩니다. 533 같은 경우는 밑으로 약간 경사가 져 있는, 위에는 선반으로 써먹고 아래는 파이프가 지나가게끔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543은 523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52 같은 경우는 양쪽과 양쪽 벽면에 찬넬 기둥을 받고 나서 파이프를 끼울 때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각파이프입니다. 각파이프 같은 경우도 넘버가 NX613, 그 다음에 623, 그 다음에 624, 그 다음에 632, 643, 652, 663이 있습니다. 613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사용하는 파이프 같은 경우는 15에 25각짜리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5cm부터 해가지고 뭐 1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를 통과시킨 다음에 부속을 조이면서 파이프를 고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23이 있습니다. NX623 같은 경우는 613은 통과를 시켜가지고 하는 제품이면은 623 같은 경우는 각파이프를 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레프트 라이트가 C가 있고, 그 다음 624 같은 경우는 15에 25각이 아닌 14에 24각짜리 파이프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32 같은 경우도 14에 32각짜리 파이프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파이프의 규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용하는 파이프의 규격에 맞춰서 시리얼 넘버가 맞는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643 같은 경우는 623은 U자 모양의 갓파이프 끼우는 방식이라면 643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감적으로는 643이 더 뛰어날 수는 있죠. 파이프의 마감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652 같은 경우는 양쪽 벽면, 찬넬 기둥을 받고 나서 양쪽 벽면에 박아서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663이 있습니다. 15에 25각이 하나, 이것도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는, 원래 각 파이프 브라켓이 613은 일직선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663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꺾여 있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은 위에다가 뭐 유리나 목재를 올려가지고 선반으로도 쓸 수 있고, 밑에는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행거로 쓸 수 있고, 두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파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HP6, 15에 25각, 그 다음에 HP4가 있고요, 14에 24각, 그 다음에 HP8, 14에 32각, 그 다음 원파이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25파이가 원형 행거 파이프로는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 캡의 마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각 모양의 사각 파이프 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가 둥그스름하게 마감 지을 수 있는 캡도 있고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HP
규격과 그 다음에 각 15에 25가 뭐 14에 24각에 맞는 파이프 캡을 쓰시면 됩니다. 액세서리 종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N이 21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찬넬이 걸리는 코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은 코라고 하는데 코에 붙는 베이스라서 이걸 가지고 사실 다른 곳에 용접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N10이라는 거는 벽에다가 그냥 일직선으로 박을 수도 있지만은 벽면이 상태가 안 좋거나 위에 상부에다 박거나 하부에다 박을 때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벽면에 박을 때가 이제 탑, 그 다음에 밑에 박는 거를 베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1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S10이 있고 RSS11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냐면은 보통 유리 받침을 쓰고 있는데 목재 받침으로 변경을 하고 싶다거나 이 유리 받침을 목재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리 받침이 실질적으로 목재 받침보다는 단가가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유리 받침에다가 RSS10이나 RSS12를 사용하면은 원가를 조금 더 절감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저희가 N62, N61.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N62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판을 얹을 때 쓰고요. N61 같은 경우는 유리를 얹을 때 많이 씁니다. 모양은 위와 같이 제가 그림을 첨부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NCC. NCC 같은 경우는 이탈 방지 클립이라고 찬넬 기둥에다가 이런 식으로 찬넬을 끼우시면 자그마한 충격에도 사실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C라는 클립을 이용해서 끼워주시면 이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찬넬 종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네오픽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규격과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앞에 시리얼 넘버에 따른 제품 명칭이랄지 제품의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앵글남인 만큼 다시 이제 앵글로 돌아가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립식 앵글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무볼트 앵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작은 수납장 같은 걸 한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까지도 한번 달아볼 예정이고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 혹시 무볼트 앵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앵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